오늘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 그건 뭘 말하느냐? 결국은 한덕수 총리는 바로 그냥 직무복귀했어요. 국무회의 열고. 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 각하 기각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 이걸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뭐 내용이 뭐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뭐 복잡하게 다 읽어보면 복잡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해하시라고 PPT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이영풍 TV 게시물에 올려놨어요. PPT. 이것만 보시면은 오케이. 아주 쉽게 설명이 되는,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어려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40페이지짜리입니다. 40페이지. 그거를 PPT 5장으로 제가 딱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딱 요것만 보시면은 이해가 딱 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봅시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해설. 이영풍 TV 제공입니다. 재판관별 결정 및 분석. 잘 보이시죠? 이 PPT? PPT 잘 보이시죠? 한덕수 총리는 왜 탄핵당했느냐? 5가지 탄핵 소추안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단이 5가지의 탄핵소추안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실은 이 밑에 있는 내란 행위, 공모, 방조, 묵인인데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다뤘느냐?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였잖아요. 그런데 6인 체제로 된 것이 벌써 몇 달 전입니다. 근데 이재명 민주당이 10월 달까지도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 추천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헌재를 마비시켜놔야 장관들 다 탄핵시켜가지고 헌재로 보내면 해결이 안 되니까 국정 마비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어요. 임명 안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돼서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가니까 부랴부랴 3명 국회 추천, 국민의힘 조한창, 민주당 추천 정계선, 그리고 여야 합의라고 있는데 마은혁까지 3명을 추천했죠.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은 절제돼야 된다. 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니까. 그리고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8년 전 박근혜 정권 때 탄핵 사태 났을 때도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장관급 이상 인사를 내가 안 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그에 준해서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했다고 탄핵 소추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 공조 방조 묵인,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한동훈과 공동국정 운영, 김건희 특검법 거부, 이 4가지 플러스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했다고 5가지 죄목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탄핵 소추 투표를 해서 가결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 밑에 있는 저 밑에 박스 4개 있죠. 내란 행위 공모 방조 묵인, 한동훈과 공동국정 운영,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특히 내란 행위 공모 방조 묵인 이거는 해석을 안 했어요. 근데 한동훈, 김건희, 내란 상설 이거는 그냥 깜도 안 된다. 그냥 다 그냥 이거는 뭐 판단 안 했어요. 판단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입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자, 5가지 소추안 항목 중에서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하나 가지고 가장 중대하게 처리했고 이거 가지고 탄핵 기각 내린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다수의 재판관은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 형사재판으로 비유한다면 기각이란 것은 무죄입니다. 무죄. 죄가 없음. 인용이란 것은 유죄입니다. 죄가 있음. 각하는 뭐냐? 유예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다수의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쉽게 하면 이게 형사재판이라면 죄가 없음.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기각. 제가 기각을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검토해 봤는데, 이 가져온 거 검토해 봤는데, 이야기가 안 돼. 깜냥이 안 돼. 건수가 안 돼. 거리가 안 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이겁니다. 기각은. 기각돼 버렸어요. 자, 기각 사유가 뭡니까? 한덕수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오케이. 야, 자, 이거 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이겁니다, 지금. 자, 이건 이제 무죄. 자, 그런데 이 중에 기각 5명이 있죠. 기각 5명.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형두, 김복형. 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그 소속이죠. 김영두 재판관하고 김복형 재판관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5명은 재판관 임명 거부, 아까 재판관 임명 거부가 가장 크게 다뤄진 겁니다. 요 위에 있는 거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이 재판관 임명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소추안에 대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고 했어요. 그래서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무슨 소리야? 재판관 임명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재판관 임명도. 그건 상당 기간 안 해도 돼. 이래서 5개 소추안 모두에서 위헌 위법이 없다고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이 체크표 해놨죠. 체크표. 김복형. 체크표는 이유를 제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5개 소추안 모두에서 위헌 위법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같은 기각인데도 완전히 다른 기각입니다. 이거는 김복형 재판관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각하 2명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제가 체크 표시해놨죠. 이분들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각하란 건 뭐냐? 기각을 할 건데 쓰레기통 집어넣어 이거죠. 각하는 뭐냐? 야, 이거 읽어봤는데 절차적으로 좀 하자가 있어. 하자. 그래서 다시 가져가서 다시 어떻게 해봐 이 소리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각하되든 기각이든 가면 끝이에요. 근데 다시 뭐 만들어 올 수 있으면 만들어 오겠죠. 근데 못 만들 걸 아마. 국회의원 숫자 뭐 한두수 같은 경우는 151명이지만 대통령은 200명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각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분이 뭐라고 하면서 각하를 했냐면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탄핵 소추는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 부적법했다. 아하.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회의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 되고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만 탄핵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죠.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권한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 명이 정계선인데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인용 즉 유죄. 한덕수는 유죄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혼자서 꽉 났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다수의 재판관들은 기각 5명으로 기각을 내렸습니다. 기각 5명 중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영두가 본거하고 김복형이 본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김복형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강한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각하시킨 2명은 이분들은 더 절차적인 중요성을 존중하고 절차적 하자를 심대하게 보는 분입니다.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합치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볼 필요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오늘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연계성 1번 제일 왼쪽에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게 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각하가 되면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회로 돌려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기각을 하게 되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게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은 그 부분은 밝히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만 문제를 삼았다 이거예요. 아하. 그래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과로만 볼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보수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 이런 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이라는 야당 주장을 배척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 각하나 기각 결정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각하를 하지 않음으로써 각하를 하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151석이 아니라 200석 이상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받아서 탄핵되었어야 된다고 해서 각하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 말은 각하가 되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와서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2분은 아웃, 임명 취소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기각이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아웃시키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즉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8인 체제로 최종 심판합니다. 12.3 비상계엄 위법성 여부 최종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